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현대백화점에서 가칭 더현대 광주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면서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수안 파출소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쏜 화살총에 대해 살상이 가능한 불법 모의총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법 화살총이 국내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첫 조직 개편에 대해 시의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전면적인 조직 개편부터 하겠다며 정책과 상생의 방점을 찍는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됐던 40개 사업 중 15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가시권으로 들어왔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가칭 더현대 광주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업자 측은 이달 내로 광주광역시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임동에 있는 전방 1심 방직 부지입니다. 29만 제곱미터, 축구장 40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공업 부지인 이곳에 아파트와 호텔, 쇼핑센터 등을 짓기 위한 사업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 부지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브랜드를 딴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 공간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 중부권 전역에서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고 2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마케팅과 서비스 교육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지 개발 사업자는 쇼핑몰 등 계획안을 이달 내로 광주시에 제출할 예정이고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 2025년쯤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한번 시행한 다음에요. 협상 결과 확정되고 도시계획 절차 이행하는 이 단계로 가고요. 현대백화점뿐 아니라 신세계와 롯데 등 유통업체도 광주시에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광주에 2곳 이상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사업자의 제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신세계도 조만간 광주의 복합 쇼핑몰 건립 구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현재 복합 쇼핑몰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치와 규모, 형태 등을 확정해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 신세계는 광주광역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해 광천동 일대에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여수안 파출소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쏜 화살총은 아크릴판을 관통할 정도로 그 위력이 컸습니다. 경찰은 해외 직구로 구입했다는 이 화살총을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살상이 가능한 불법 모의총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불법 화살총이 국내에서 버젓이 사용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출소 습격 당시 쓰였던 화살 공기총입니다. 소총 형태로 총기 길이 80cm, 화살 길이 22cm입니다. 사거리는 120m가량입니다. 파출소 현관에서 쏜 화살은 3m 거리의 아크릴판을 관통했고 화살촉은 3m가량을 더 날아가 나무 칸막이에 꽂혔습니다. 같은 화살총 성능을 실험한 외국 유튜브 영상입니다. 공기의 압력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이 제품은 20m 거리에서 옆으로 세워둔 카드까지 명중시킬 정도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사냥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ery pinpoint, very accurate at 20. At 45, it is also 현행법상 모의 총기류나 석궁 등을 수입하는 회사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개인이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 의뢰를 받고 해당 제품을 분석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현행법상 불법인 모의 총포라는 잠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세관 감시를 피해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냐는 겁니다. 세관에서
엑스레이 투시로 100%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의심 때는 개봉까지 해서 확인하고 있어서 100%다 걸려지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실제 해외 직구 사이트를 보면 유사한 총기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상이 가능한 불법 무기류가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국내에 반입되고 범죄에까지 이용된 상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여수경찰서가 파출소 습격 부실 대응과 관련해 현장 경찰은 112 신고가 아닌 상황실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화살총 습격을 당한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 상황 보고와 형사 지원 요청을 위해 휴대전화로 여수경찰서 상황실로 전화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근무일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일지에는 순찰로 지정됐음에도 실제 순찰을 나가지 않고 파출소에 대기한 건 맞지만 다만 순찰팀장이 근무 전 작성한 일지는 변경된 사실이 없어 조작은 아니고 근무 태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당 파출소 직원 7명은 지난달 30일 새벽 2시 16분 복면을 쓴 20대 남성이 파출소에 들어와 화살총을 쏘고 달아났지만 현장에서 붙잡거나 쫓아가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을 앞두고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시의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전면적인 조직 개편부터 하겠다는 건데 정책과 상생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첫 조직 개편은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정책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 8기의 방향성을 실현할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건데 강기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5개 자치구별 신경제지구, 신활력특구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정책 기능을 좀 강화하자. 네, 정책 기능을 계속 강조를 하셨고 시장님의 어떤 그 방침이나 민선 8개 방향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제가 사실은 기구로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다음은 광역 상생 협력입니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연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도직 속의 상생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등 선제적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수도권 이기자 이것보다 자치단체들끼리 연대해서 지역 소멸이랄지 아니면 함께 잘 살 공리를 하자 이런 거죠. 광역 협력 이런 것들 좀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시도가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만큼 민선 7기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의 축소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강 시장이 거듭 언급했던 광주의 스카이라인을 포함한 도시계획 TF 신설 또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북동 재개발 문제가 어찌 보면 우리 이 스카이라인의 어떤 새로운 기준점을 그곳에서부터 적용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부처 개편 방향에도 속도를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시장은 인수위 구성 당시에도 민선 5, 6, 7기 인수위와 달리 분과에 여성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5일 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최우선 과제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한 강 시장. 앞서 실시한 인사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직 장악을 위한 의례적인 조직 개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 지연에 대한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섭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통 시기 지연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인수위 보도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분명히 밝히지만 개통 시기를 숨기지도 않았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는 하반기에 개통 시기를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 때문인데요.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됐던 40개 사업 중 15개를 개선하거나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 운영학교로 지정된 무안 몽탄 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 몽탄 중학교가 옮겨와
2025년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됐고 현재 전남 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부모하고 지역 주민 예비 학부모는 그렇게 했고요. 한 3분의 2로 했고 학생은 의견 듣는 걸로 의견을 듣는 걸로. 김대중 전남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기존에 지정된 통합학교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추가 지정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이 전혀 다른 건데 그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전남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통합 운영학교에 반대해온 정교조 전남지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40여 개 주요 사업 중 15개 사업에 대해 개선이나 재검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계승과 혁신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혀 전남 교육 행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움직임을 두고 경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의 경찰관들과 만났는데요. 경찰 내부에서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터져나와 갈등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남 지역의 일선 경찰관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반발이 계속되자 각 지역을 찾아 경찰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신설되더라도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경찰국이 신설되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밀실 인사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찰 인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 전으로의 퇴행이라는 경찰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좀 더 깊이 경청하기보다는 본인이 결국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추진하는 데에 대한 말씀만 많이 하셔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검찰의 인사를 봤을 때 결국 같지 않냐 하는 우려가. 경찰과 행안부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 경찰들이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오후부터 철거 작업자가 절삭기를 이용해 붕괴 건물의 벽체를 직접 잘라내고 타워 크레인을 이용해 잔해물을 지상으로 내리는 방식의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당분간 이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이어갈 예정인데 오는 9월 16일까지 붕괴 사고로 일부만 남아있는 건물 잔해 부분을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337명, 전남에서 459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79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42일 만에 최고치인 19,371명이 확진됐는데 여름철 재유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제12대 의회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동욱 의장과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61명의 도의원들은 지역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의회는 개원식에 앞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동욱 의원을 제12대 전반기 의장에 부의장의 김태균, 전경선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7명의 상임위원장 선임을 마쳤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여성 운전자를 따라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20여 분간 따라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신재생 에너지 첨단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30개국 250개 회사가 참여해 미래 에너지 생태계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스윗 2021을 오늘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에너지 분야 10건의 컨퍼런스와 세미나도 동시에 열립니다. 광주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기술, 혁신성 중심의 자금 공급 등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한 결과 광주은행이 2021년 하반기 소형은행그룹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